자, 대망의 현역가왕3 준결승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번 준결승전에서 시작된 문제점이 결국 결승전까지 이어진다 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판단해 봤을 때도 이 준결승전이 결국 제작진이 정말 의도했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공정성 훼손의 행위가 시작이 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준결승전에서 12명이 대결을 펼쳐서 최종 4명이 탈락하는 게 아니냐, 또는 2명이 탈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적어놓은 글을 보면 3명 탈락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원래 12명이 대결을 해서요, 1대1 대결이겠죠? 6팀으로 대결 무대를 펼치게 돼서 여기에서 최종 2명이 탈락하게 되는, 보통 그런 그림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6팀이 대결을 해서 한 팀만 탈락을 시키게 된다던가, 6팀이 대결을 하면은 6명이 탈락 후보가 되겠죠? 그 중에서 2명이 최종 탈락을 하게 된다던가,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이게 지금 3명 탈락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2명 중에 2명 탈락이면 원래는 탑 10으로 진출하던 것이 이제 탑 9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 대망의 준결승전이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심사위원이 툭 하면 운다.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 점수는 짜게 준다. 아쉬운 현역가왕3의 판정 논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언론사들에서도 현역가왕3의 판정에 대한 논란을 꼬집고 있습니다. 판정 문제가 경연 프로그램마다 불거질 수는 있지만 현역가왕3가 유독 심하다라는 이야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치열한 무대로 인기가 많지만 그만큼 판정이 아쉽다. 유독 이야기가 많다. 특히 준결승으로 직행하는 8명을 가리는 중요한 무대였는데, 이 중에서 빈예서양은 잘해오다가 울음까지 터뜨리며 탈락 위기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서 10회 방송이 시작되자 남은 가수들이 차례로 무대를 펼쳤는데 심사위원들의 칭찬과는 달리 점수가 너무 짜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장면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가수 소유미 씨는 비닐을 쓰고 나와 골목길을 힙합 버전으로 불렀는데 색다른 시도다, 신선하다, 좋은 평가가 나왔지만 막상 점수는 328점이 그쳤습니다. 최고의 퍼포머로 평가받는 스테판의 점수도 굉장히 낮았다. 340점이었다. 박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리는 왜 그렇게 우는 거냐? 너무 답답하다. 왜 울고 난리냐? 리는 하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옆에 있던 마스터들과 떠드는 이야기가 매번 화면에 잡히면서 둘 다 마스터에서 내려와라. 수다를 떨려고 나온 것 같다. 늘 울고 있으면 심사를 제대로 보겠나? 린이 왜 트로트를 심사하냐? 가수 린 씨에 대한 마스터로서의 하차를 촉구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비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미 오래됐다라는 거죠. 특히 린과 이지혜는 자리가 붙어서인지 비슷한 의견을 나누는 장면이 카메라에 자주 잡힌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편집일 수도 있지만 편집도 그런 문제인 거죠. 이 부분을 지적하는 영상들이 계속 올라왔고, 특히 린은 툭하면 눈물을 보여 몰입이 방해된다. 특히 연차가 많은 마스터들도 비슷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고, 특히 악평의 수위가 높아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마스터들에 대한 비판 논란이 심한 상태 속에서 준결승전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 대망의 준결승전에는 12명의 정말 어찌 보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올라온 가수들의 얼굴이 비춰집니다. 여긴 이수연 양, 빈예서 양, 김태연 양 3명의 10대 가수들의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10대 가수 3명이 전원 탈락을 한다, 이 중에 몇 명이 탈락한다, 결승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자, 결승전은 우리가 본방송을 봐야 한다라고 치지만 준결승전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방청을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미 준결승전 결과를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화제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빈예서양 되겠습니다. 자, 기사를 또 보면
빈예서가 기적의 생존을 하게 되었다. 준결승전부터 진짜다라는 말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찬반 여론을 끌고 왔습니다. 왜냐? 빈예서 양은 오열 사태로 탈락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패자부활전으로 당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합격의 자격이 있다. 이 논란거리가 엄청나게 아직까지도 팽팽하게 격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빈예서 양이 오열 사태가 온 것도 패자부활전에서 다시 합격하게 된 것도 전부 다 제작진이 봤을 때 화제성이 높아 시청률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제가 여러 번 분석을 해드렸고 이제 똑똑한 시청자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뿐만인가요? 김태현 양은요 계속하여 성장하며 스타랭킹 여자 트롯 가수 중에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김태현 가수도 지금 빈예서 양 못지않게 이수연 양과 더불어서 결승전에서 위태롭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수연 양은 어떻습니까? 준결승전에 정말 높은 순위로 4위로서 최종 결정은 3위였죠. 한 계단 올라가면서 당당하게 준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수연 양도 결승전에서는 위태롭다라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승 후보에 들어가는 10대 3명 가수들이 계속하여 탈락 위기설이 나오고 있을까? 뭐 빈예서 양 같은 경우는 정말 시급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터집니다.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바로 9명만 진출을 하게 된다. 12명 중에 9명이 진출을 하게 되면 3명의 탈락자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2명 탈락자뿐만이 아니라 1명의 탈락자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2명이 탈락했다면 탑10이 됐을 것인데 갑자기 탑9으로 제작진의 룰이 급변경되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예상을 해드렸죠.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신동엽 씨가 여기에서 긴급 공지가 있다. 기존에 탑10으로 진출하던 것이 탑9으로 이번에는 변경이 되었다. 기존보다 더 적은 합격자들이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아마 굉장히 치열한 무대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과연 왜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3명의 탈락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이냐라는 거죠. 자, 우선 대국민 투표를 안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대국민 투표 6주차에 올라와 있는 가수들 중에서 금잔디, 김주희 두 가수는 준결승전에 진출을 했고 장태희 씨는 탈락했으니까 논외로 놓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잔디, 김주희 두 가수는 탑10 안에 몇 번이나 들어갔을까? 지금 보면 금잔디 씨는 거의 매번 들어갔습니다. 1주차에서 9위, 2주차에서 6위, 3주차에서도 6위, 4주차 6위, 5주차 4위, 6주차 8위. 그럼 김주희 씨는 어떨까요? 요번 6주차에 10위에 들어왔죠? 근데 5주차에도 없고 4주차에도 없고 3주차에도 없고 2주차에도 없고 1주차에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김주희 씨는 제가 볼 땐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 12명 안에 금잔디 씨 말고 누구도 있습니까? 소유미 씨도 있죠. 소유미 씨도 탈락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앞에 말씀드렸던 이 12명의 준결승 진출자들 중에서 2명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쉽게 꼽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12명 중에서 소유미, 김주희 이 두 가수가 탈락하게 될 것이다. 제가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소유미 씨가 여기 있고 김주희 씨가 여기 있죠. 그런데 그 외에 차지현 씨는 그런 위기가 아니냐? 차지현 씨는 많은 마스터단의 원픽을 받고 있는데 차지현 씨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낫습니다. 왜냐? 차지현 씨는 한 번 대국민 투표 순위 안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1주차 때 말이죠. 1주차 때 여기 보면
8위에 랭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대국민 투표 점수까지 합산하는 결승전에서는 차지현 씨가 밀려나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만 마스터단의 점수만 놓고 봤을 때는 차지현 씨는 상당히 결승 진출이 유력한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대국민 투표에 한 번밖에 못 들어온 김주희 씨와 앞에 말씀드렸던 소유미 씨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김주희는 한 번, 소유미 씨는 없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의 탈락설이 유력했는데 여기에서 한 명을 더 탈락시킨다? 그럼 누가 있을까요? 대국민 투표에서 본다면 금잔디 씨 또는 솔지 씨 이런 가수들이 계속하여 후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탈락 후보자에 들어가야 정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지 씨가 요번 6주차에 엄청난 반등을 했어요. 구수경 씨도 꾸준히 반등을 했고요. 그러면 3명의 탈락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대국민 투표 탑10 안에서 김주희 씨가 탈락을 이미 예정을 해놓은 상태라 보여지고 장태희 씨 탈락했잖아요. 그리고 소유미 씨가 있고 한 명 더 있다면 금잔디 씨가 탈락돼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때까지 나왔던 방청 증언에 따르면 누가 탈락한다고 했죠? 그 한 명이 빈예서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준결승 탈락자는 빈예서, 소유미, 김주희 세 사람이 예상이 되는 아주 아이러니한 사태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왜 갑자기 탑 9으로 바뀌었을까? 왜 그 탑 10이 올라가서 결승전에서도 3명을 탈락시키는 탑 7이 돼야 하는데 왜 탑 9이 되어서 올라갈까? 왜 갑자기 룰이 바뀌었을까? 제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드렸죠. 그것은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빈예서 양의 준결승 추가 합격에 대한 오열 사태 논란이 워낙 급진해졌고 이 현역가왕이 이미 그 이전 시즌부터 많은 방통위를 통한 고발을 받아왔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에서 염려가 되어 갑자기 10명이 진출한다면 들어갈 수 있었던 빈예서 양을 탈락시키면서 9명이 진출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자, 제가 결정적인 차이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스트로 4 한번 제가 짚어드렸던 부분인데 이거 대국민 투표가 현역가왕과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미스트로 4는요. 탑 5를 뽑고 있습니다. 기존에 탑 7을 뽑았다면 최종 선정자가 탑 5예요. 그래서 애당초 투표를 7명을 뽑는 게 아니라 5명을 뽑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현역가왕은 매번 10명의 대국민 투표 후보자를 뽑았어요. 이 중에서 탑 7을 뽑았고 미스트롯 시리즈는 7명의 이 대국민 투표를 진행하다가 나중에 최종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미스트롯은 애당초 이 국민투표에서 매주 7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최종 탑7에도 못 들어간다라는 말이 정설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현역가왕은 여기에 재미를 좀 더 주기 위해서인지 탑7을 선발해 왔지만 10명씩 대국민 투표를 매 시리즈마다 해왔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미스트롯4는 최종 탑5를 선정하는 걸로 처음부터 룰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존 탑7을 선발해 왔기 때문에 했었던 국민투표의 7명처럼 탑5를 최종 선정하게 된 만큼 국민투표도 5명만 순위를 공개합니다. 현역가왕 같은 경우는 기존 10명을 똑같이 유지하면서 여기서 탑7을 선발해 왔었는데 요번에도 탑7을 선발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매번 이 10명의 대국민 투표 숫자처럼 결승전 무대에는 10명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요번에는 9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미스트롯 같은 경우는 뭐 대국민 투표 숫자대로 탑7을 선발하는 그런 무대를 이어왔는데 현역가왕은 10명씩 매 시리즈마다 대국민 투표를 해오다가 탑7에 올라가던 그 형태가 갑자기 탑9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대국민 투표도 9명까지만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 말이 사실이라면 룰을 너무 급진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애당초 제가 그래서 사실은 김주희, 소유미 2명의 탈락 후보를 예측해드리는 게 이번 영상에서 맞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방청 증언과 많은 유튜버들조차 3명이 탈락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2명 중에 3명 말이죠.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명이 급진적인 룰 변경으로 인해 추가 탈락이 됐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고 그것은 참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지금 예상하고 계신 것처럼 빈예서양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이 많아요. 이건 제가 분석해본 내용입니다. 지금 빈예서양이 준결승에서 탈락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3명의 탈락자가 빈예서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결승전 무대 자체가 탑10으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한 명만 탈락시키고 생방송 무대를 갖게 되는 신기한 아주 신박한 룰이 적용됐다라는 제보도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빈예서양은 요번 준결승전에서 탈락을 하게 되던가 아니면 탑10으로 결승전에 올라가서 갑자기 결승전 1라운드에서 탈락을 하며 탑9으로 생방송 투표가 펼쳐지게 되던가. 근데 사실 조삼모사 같은 겁니다. 뭐가 되었건 빈예서라는 참가자를 떨구기 위한 꼼수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꼼수가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정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외거든요.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시겠지만 홍자 씨와 스테파니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홍자, 스테파니는 천기가왕 패자부활전 미션에서 엄청난 음이탈 실수로 인해 비판이 폭주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이런 엄청난 실수를 했음에도 멀쩡히 노래를 부른 다른 가수들에 비해 무난하게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요번에 두 사람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스테파니는 탈락했고 홍자 씨는 살아남아 준결승에 최종 7위로 진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홍자는 또 누구와 비견됩니까? 홍자, 빈예서. 두 사람 다 무대 실수 논란이 있습니다. 홍자 씨는 음이탈, 빈예서 양은 2절을 못 부른 오열 사태.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결승전에서 홍자가 압도적 순위였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홍자와 스테파니 빈예서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홍자 씨는 음이탈을 실수해도 올라갔고 또 홍자 씨는 많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결승전까지 올라가 압도적 순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스테파니는 결국 탈락했고 빈예서도 결국 탑10 안에 들어갔지만 탑7에는 들지 못하면서 최하 순위를 기록했다. 지금 탑10 중에 10위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홍자는 스테파니 빈예서와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차별화된 점이 있습니다. 계속하여 생존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습니까? 우위에서 생존을 한다. 겨우겨우 턱걸이 생존이 아니라 굉장히 우위를 점하며 생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트롯 가왕뿐만이 아니라 MBN 뮤직에서 이들의 무대를 우리가 직접 비교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10대 가수들을 빼놓고 본다 하더라도 또 다른 밀어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참가자가 바로 차지연 씨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니 차지연 왜 저렇게 밀어주나? 나는 무대를 보면 공감을 못하겠는데? 근데 그런 차지연 씨조차 이수연과 같은 막강한 10대 가수들의 유튜브 조회수를 쫓아오지 못함에도 마스터들의 점수만으로
이번 라운드에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홍자 씨는 어떨까요? 홍자 씨는 사실 그 비판받는 차지현 씨의 유튜브 조회수인 17만 회와 놓고 비교한다 하더라도 10만 회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저조한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김주희, 금잔디, 장태희, 강혜연, 소유미 이런 가수들의 조회수보다는 홍자 씨의 조회수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건 왜일까요? 홍자 씨는요, 지금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가 7만 명이 넘으면서 굉장히 팬덤의 규모가 대규모입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가 아마 현역가왕에 나온 참가자들 중에 가장 높은 손가락에 꼽는 순위일걸요?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똑같은 논란이 터져도요, 홍자의 논란과 빈예세의 논란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청률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홍자 씨의 논란은. 오히려 반발심을 많이 키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자 씨가 탑7에 올라갔고 10대 가수 3명은 8, 9, 10위로 밀렸다라는 사실을 전해 들은 분들은 당연히 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런 내용들 때문이죠.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제가 정말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 사실이라면 홍자 씨는 도대체 어떻게 올라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놀라운 건 이들의 이 세 가수의 팬카페 분위기입니다. 이수연 양의 팬카페 분위기는요,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김태현 양의 팬카페도요,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결승전 무대를 보고 왔습니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빈예서 양의 이 전책을 보기로 팬카페를 둘러보면 그래도 응원합니다라는 분들의 이야기가 몇 날 며칠째 계속해서 달려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공주님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았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팬분들이 제작진에 대한 너무 날선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유튜버와 논평을 하는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팬분들 입장에서 너무 그런 얘기를 하여 빈예서 양이나 앞에 말씀드렸던 이 10대 가수들의 팬덤 분들께서 너무나 제작진과 척을 두게 되는 발언과 분위기로 흘러가게 된다면 이 가수들의 방송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빈예서 양이 실제로 그래서 TV조선에서의 방송 활동이 굉장히 저조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저와 같은 논평가들은 꼬집을 만한 건 꼬집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이 가수들과 팬분들이 속상할 만한 일이 적어도 이런 오디션과 같은 공정성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벌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수연 양 같은 경우는요, 해외 한 유튜버 분이 그강을 건너지 마오 노래 영상을 보면 오열합니다. 한국어를 1도 모르는 이 외국인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아이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펑펑 흘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10대 가수들의 파워가 아닌가 싶어요. 이 정도로 막강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번 준결승전, 오전에 나눠서 촬영을 했건 오후에 나눠서 촬영을 했건 결국 녹화 방송은 최종 결과가 아닙니다. 실시간 방송이 합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실시간 방송이 하지도 않았음에도 왜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셨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오후 녹화를 하게 되면 저녁까지 촬영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대 가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퇴근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어린 친구들은 막 12시 넘어서까지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판넬을 세워두고 녹화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건 당일날 생방송 문자 투표 때도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었던 미스트롯이라던가 미스터트롯이라던가 현역가왕과 같은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던 10대 가수들은 다 판넬을 세워두고 방송을 해왔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후 시간대 녹화에 촬영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 이 10대 가수들이 없는 걸 보셨을 거예요. 또는 퇴근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퇴근이 아니라 탈락을 해서 퇴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셨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결승전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우신 상태예요. 논평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절반만 믿고 계십시오. 설사 그게 맞든 맞지 않든 결국은 문자 투표가 모든 걸 판가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결승전에 올라갔으면 최하 순위인 8, 9, 10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최종 탈락에 대해서 실시간 문자 투표에 참여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참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시간 문자 투표 방송 때 이 세 친구의 팬덤 분들은 엄청난 화력을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그 화력이 집중됐을 때 10위가 1등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만 적어도 이 세 친구 중에 한 명 이상은 탑3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탑7 안에 2명에서 3명 전원 다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던 대국민 투 모집하고 했는데 뭔 소리냐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결승 무대에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녹화 일정이 오전 그리고 오후 이렇게 나눠집니다. 오전은 오전 일찍 시작해서 거의 뭐 한 낮 3,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오후 시간대는 그 이후부터 뭐 10시 이후 그러니까 거의 12시까지도 녹화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